안녕하십니까 금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26번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듭제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수 A를 여러 번 곱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자, A가 한 번 곱한 거는 그냥 A 두 번 곱한 건 A 제곱, A를 세 번 곱한 건 A 세제곱, A를 N번 곱한 건 A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의 거듭해서 곱했다,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A N제곱에서 우리가 A는 밑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부르고요. 자, N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부릅니다. 지수.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여기 A가 밑에 있으니까 얘가 이름이 밑이고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애가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는 배운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마찬가지 요 지수에 대한 지수 법칙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총 5가지 지수 법칙을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한 번씩 복습 겸 한 번씩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밑이 같을 때 AM제곱과 AN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죠. 그죠?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 자, 두 번째. A의 M제곱을 다시 N제곱 하면 지수 M과 N을 곱해서 A의 MN제곱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세 번째. A, B를 곱한 거를 통째로 N제곱하면 A도 N제곱, B도 N제곱, 이렇게 N이 분배가 되는 이런 지수 법칙이 또 있었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로 B분의 A, 자, 분수의 형태도 N제곱을 하면 A도 N제곱, B도 N제곱, 이렇게 각각 N이 분배가 된다는 거, 이런 법칙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 5번째. 자, 아까 우리가 곱하기 2일 때는 지수끼리 더했죠. 자,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B가 아니고요. 여기가 A죠, A, 그죠? 우리가 A의 N제곱입니다. 오타입니다. 고치시고요.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앞에 숫자가 더 커요. M이 더 크면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그죠? 아유, 미안합니다. 자, M이 N보다 클 때, 앞에 숫자가 더 클 때는 빼주면 돼요. 빼주면. 자, 만약에 둘이 같아요. 둘이 같으면 똑같은 걸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1이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뒤에 쪽이 더 크면, 뒤쪽이 더 크면은 앞에서 뒤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걸 뺀 다음 분모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한 지수 법칙이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문제 1번을 통해서 가볍게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자, 그때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거듭제곱근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자, n이 2보다 클 때, 자, 실수 a에 대해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아까는 뭐였죠? 거듭제곱은 a를 n제곱했죠. 그죠? 이번엔 반대로 a를 n제곱한 게 아니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런 수가 있겠죠. 그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런 수를 우리가 a에 뭐라고 부르냐면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n제곱근, 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자,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x라는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런 x라는 수. 자, 요 수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런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고요. 자, n이 2면은 a의 2제곱근이 아니라, 그쵸? 우리가 제곱은 그냥 제곱이라고 하죠? 2제곱이라고 하지 않고. 자, a의 제곱근, 세제곱은 세제곱근, 4제곱은 4제곱근. 자, 이런 제곱근, 세제곱근, 4제곱근, 이런 애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 제곱근, 그죠?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고요. 자, 실수 A의 n제곱근,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는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에서 따져보면 총 몇 개가 있느냐?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는 n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근은 2개, 세제곱근은 3개, 네제곱근은 4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그럼 실제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거듭 제곱근을 한번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 교과서 147페이지에 자, 예제 1번을 보면요.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구하래요.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무슨 뜻이죠? x를 세제곱해서, 그죠?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방정식으로 x라는 수를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죠. 그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우리가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마이너스 1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1만 구하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총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를 한번 다 구해볼 거예요. 자, 3개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 식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자, 이런 식이 되죠. 자, 우리가 이런 식을 만족하는 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3차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3차 방정식 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 좌변을 인수분해 하는 거죠.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자,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0되는, 요 놈이 0되는 값들을 각각 구해주면 되겠죠? 자, 요게 0되는 값, x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자, 요게 0되는 x는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죠. 자, 근해 공식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ac 하면 4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기로 했죠? i로 나오기로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총 3개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2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총 3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다시 써보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가 되죠? 자, 똑같이 이번엔 2번 문제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1의 4제곱근을 구하래요. 자, 1의 4제곱근이라는 거는 의미가 뭐죠? 자, 4제곱해서 뭐가 되는? 1이 되는 수죠. 자, 우리가 4제곱해서 1이 되는 수도 마찬가지 쉽게 구할 수 있죠? 1이 있죠, 1.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개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4제곱근이니까 총 몇 개? 4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총 4개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식도 마찬가지로 1을 넘겨서 자, 요 4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4차 방정식도 3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죠. 자,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자, 여기가 또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요게 0되는 값, 요게 0되는 값, 요게 0되는 값을 한번 각각 찾아보죠. 자, 0되는 값이 1이고요. 자, 0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0되는 값이 얼마일까요? 자, x제곱 더하기 1이 0. 즉,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죠.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뭐죠? 그렇죠. i랑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따라서 1의 4제곱근 총 4개. 뭐가 나오죠?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와서 이렇게 세제곱근, 4제곱근 이런 것들을 구해보도록 할 거니까 그때 연습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소수의 범위에서 우리가 n제곱근이 총 몇 개인지를 이런 식으로 다 구해봤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복소수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또 적응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는 빼고, 자,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몇 개가 있을까? 자,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실수인 게 몇 개가 있을까? 자, 그래서 요 아래를,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구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방정식 x n제곱은 a. 얘를 풀어서 우리가 x를 구해서 a n제곱근을 구했죠. 자, 근데 x n제곱근은 a n제곱근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죠. 그죠? 우리가 허수인근, 허근은 뺄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고요. 얘를 다시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각각 y라고 두면 y는 x n제곱과 y는 a, y는 x n제곱과 y는 a의 서로 같아지는 점, 즉 뭐죠? 교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x를 구할 거니까 이는 교점에 x 좌표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y는 x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그래프가 몇 번 만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요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홀수인 경우로 나뉠 텐데요. 그 이유가 여기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그래프가 다르게 나와요.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y는 x 제곱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이런 포물선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는 이런 포물선 모양이 나오고요. 자,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아직 x 세제곱을 본 적이 없어서 잘 감이 안 올 텐데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죠. 자, 먼저 n이 짝수인 경우 자, a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보죠. 그럼 y는 a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a가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은 몇 번 만나죠? 두 번 만나죠. 그죠? 두 번 만나서 요 점과 요 점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좌표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요 x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그죠? 양수 하나, 음수 하나씩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양수인 거, 음수인 거를 각각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어떻게 쓴 거냐면요. 루트에다가 왼쪽 앞쪽에 n이라고 써준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a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양수인 거를 이렇게 쓰고요. 하나를. 자, 음수인 거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똑같이 써줘요.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붙여서 똑같이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앞에 n이 붙어 있는 이런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n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n제곱근 a. 자,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뒤에서 정리도 하겠지만 a의 n제곱근이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n제곱근 a라고 읽는 겁니다. 우리가 루트의 다른 이름이 제곱근인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돼요. n제곱근 a라고 읽으면 되고요. 자,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읽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이 짝수인 경우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양수 하나, 음수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양수인 거는 n제곱근 a,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각각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해요. 자, 두 번째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는 요 선이죠. 그죠? 자, 몇 번 만나나요? 여기서 한 번 만나죠? 자, a의 n제곱근은 여기서 한 번 만나는데 이 값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죠? 0이죠. 0. 그죠? 0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썼던 표현을 써보면 n제곱근 0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n제곱근 0이란 결국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가 0일 때는 한 개가 나오고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여기 그려지죠?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죠? 그래서 실수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따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자,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홀수인 경우는 쉬워요. 자, 홀수인 경우는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요.
자, y는 a 그래프를 그려보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a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하나 나오고요. 자, 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 앞에서 쓴 것처럼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얘는 양수도 음수도 상관없어요. a는 어디가 되든 무조건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여러분 프린트 뒷장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n제곱근인데 실수인 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n이 짝수예요. 뭐 제곱근, 내제곱근 이런 것들. 자, 이런 애들은 a가 0보다 크면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 나오고요. 자, 얘가 0이면 0이다. 한 개라 그랬죠.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없다고 했어요. 그죠? 자, 없다고 했고. 자, n이 홀수예요. 예를 들어 뭐 세제곱근, 다섯제곱근.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했죠. 무조건 이렇게 쓰고요. 0일 때는 뭐 똑같이 0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고 더 한번 자세하게 실제로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를 구해보죠. 자, 4제곱근이기 때문에 짝수죠. 그죠? 짝수이고 16,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인 건 몇 개가 나오죠?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양수인 거는 먼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4제곱근 16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하나는 마이너스 4제곱근 16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4제곱해서 16 되는 수 뭐 있나요? 2랑 마이너스 2가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4제곱근 16이 실제로는 2구나. 또 마이너스 4제곱근 16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보죠. 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한번 해보죠. 자, 4제곱근 4개니까 무조건 2개. 아니죠. 자, a가 0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자, 실수인 거는 없습니다. 그죠? 없다라고 쓰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구해보죠. 자,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홀수일 때죠. 홀수일 땐 무조건 한 개라고 있어요. 그죠?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한 개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줘요? 그냥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요 안에 마이너스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와서 이 세 가지 예처럼 문제 3번에서 이런 것들을 구해볼 거니까 그때 연습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아래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만한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 실어놨는데요. 자, 여러분 헷갈리는 것 중에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를 많이 헷갈려 해요. 자,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의 n제곱근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예요. 정의를 했죠. 뭐라고 정의했어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x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그런 x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해봤지만 뭐 복소수 범위에서는 당연히 n개가 있고요. 실수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짝수 홀수에 따라서 뭐 2개, 1개, 0개 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수가 a의 n제곱근이고요. 자, n제곱근 a라는 건 뭐냐면 요걸 그냥 읽는 방법이에요. 요 숫자를 n제곱근 a 요걸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n제곱근 a는 요 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a의 n제곱근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 말고 또 마이너스 붙은 게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a n제곱근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배운 이 거듭 제곱근, n제곱근, 자, 요거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성질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제 과정이 솔직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한 가지씩 정리를 해보면요. 자, 당연히 AB 0보다 크고요. MN이 자연수일 때. 자, 첫 번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의 AB다. 여러분이 이제 뭐를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루트의 성질, 그죠?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죠?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루트의 성질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외우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자,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n제곱근 전체의 B분의 A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루트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성질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3번 보죠. 자, 3번은 n제곱근 A를 전체를 m제곱 했을 때는 m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n제곱근의 A의 m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루트의 성질 중에, 그죠?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m제곱을 하면 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m제곱이. 자, 마지막 4번. 자, 요게 이제 처음 보는 걸 텐데. 자, m제곱근 또 안에 n제곱근 A. 이렇게 있으면 요 두 개를 곱해서 mn제곱근 A라고 써요. 자, 요 4번만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보세요. 자, m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제곱근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요 앞에 붙은 숫자 두 개를 곱해서 쓴다는 거. 자, 요것만 좀 주의 깊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위에서 배운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네 가지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자,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8. 자, 얘는 1번 성질 이용하는 거죠? 자, 루트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되죠? 4제곱근에 2, 8에 16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하면 4제곱근 16이 되고요. 자, 이건 뭐죠? 우리가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서 양수인 걸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4제곱해서 16 되는 수 중에 양수 뭔가요? 2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다?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 2번 보죠. 자, 세제곱근 2분의 세제곱근 54. 자, 얘는 2번 성질. 그죠? 그래서 세제곱근 27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세제곱근 27이라는 게 세제곱해서 27 되는 수 중에서 우리가 홀수인 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세제곱해서 27 되는 수 중에 실수인 거겠네요, 그죠? 자, 세제곱해서 27 되는 거 뭐죠? 3이죠. 그래서 얘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은 보면, 자, 세제곱근 7을 6제곱 한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3번 성질이죠, 그죠? 요 밖에 있는 제곱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제곱근에 7에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뒤에 또 더 배우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계산을 해보죠. 자, 7의 6제곱이라는 거는 7의 제곱을 3제곱 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결국은 49를 3제곱 한 거예요. 그렇죠? 자, 49를 3제곱 한 건데, 자, 우리가 세제곱근 안에 49의 세제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제곱해서 49의 세제곱이 되는 수. 당연히 뭐겠어요? 49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49가 나옵니다. 49.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 4번. 자, 세제곱근 루트. 그죠? 자, 여기서 루트를 잘 보세요. 자, 루트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n제곱근에 n에다 2를 대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2는 보통 생략을 하고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 써있지만 실제로는 2가 있는 거예요. 자, 루트는 2를 생략하고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근에 제곱근 64. 즉, 4번 성질이죠. 자, 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6제곱근에 64가 되고요.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64라는 게 2의 6제곱이에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그렇죠. 6제곱 해서 2의 6제곱 되는 수. 당연히 뭐겠어요? 2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5번에서 수업 시간에 또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수업 시간에 와서 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 예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 150쪽에 예제 2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요 제곱근을 가지고 더하기랑 빼기까지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자, 세제곱근 40 빼기 7 곱하기 세제곱근 5라고 돼 있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보죠. 자, 우리가 이 40이라는 수는 우리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웠죠. 자, 40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2가 3개, 5가 1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세제곱근 2에 세제곱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긴 7에 세제곱근 5가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제곱근은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처럼 생각을 해도 그죠?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곱하기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합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찢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찢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찢을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7에 세제곱근 5가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세제곱근의 2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제곱해서 2의 세제곱 되는 수 중에 실수인 거, 그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2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근 5가 되고요. 자, 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루트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요 자체가 하나의 루트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 세제곱근 5 빼기 7 세제곱근 5 당연히 마이너스 5 세제곱근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2번 문제 한번 보죠. 자, 2번 문제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세제곱근에 4제곱근에 216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곱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우선 곱해서 한번 써보죠. 자, 12제곱근에 216 더하기 4 곱하기 4제곱근 6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이 12를 다시 분리해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죠. 4제곱근에 세제곱근에 216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썼냐면요. 우리가 216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2가 108 자, 이런 식으로 2가 3개, 3이 3개 있어요. 즉 2가 3개, 3이 3개니까 6이 3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제곱근에 세제곱근에 6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안에를 한번 보죠. 자, 세제곱근 6의 세제곱. 세제곱해서 6의 세제곱이 되는 수. 당연히 6이죠. 그래서 4제곱근 6 더하기 4 곱하기 4제곱근 6이 되죠. 자, 이거 루트 같은 거라 그랬죠? 4제곱근 6, 4제곱근 6 똑같죠? 1개, 4개. 그러니까 총 몇 개? 5개 있는 거죠. 4제곱근 6이라는 수가 5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거듭제곱 근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지수의 확장 단어가 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잘 해놔야 돼요. 자, 영상이 좀 길지만 여러분 신경 써서 열심히 영상을 보고 학교 수업 시간에 와서 열심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